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첫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강의해 드릴 부분은 바로 문법과 구조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본적인 이론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것을 잘 가지고 문장 속에서 활용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어휘를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론 강의를 먼저 해드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휘와 문법과 그리고 회화와 독해 이런 네 가지 파트가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하지만 자, 어휘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의 필요한 어휘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수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죠? 어휘를 더 추중해서 공부하시고 어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리해 주는 것만 빨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 제1강의 구두점, 문장의 구성, 그리고 품사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것은 상당히 여러분에게 익숙해 보이지만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서 보면요. 이것들이 상당히 약해요. 자, 그런 것들이 약한 이유는 우리가 꾸준히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영어권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고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고 학문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세계적인 원서를 읽는다든지 그러한 영어권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것은 기본적인 것은 익혀두셔야 한다. 자, 그래서 거기에 2장 보시면 문법과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시간에 구두점 문장의 구성, 품사에서 왜 그러면 이것을 먼저 배워야 하는가? 자, 문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문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문장이란 무엇인가를 보시면요. 여기에 문장은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대문자로 시작하죠. 항상 문장은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부사든 뭐든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썼다고 해서 이게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문장인데 문장은 영어 공부를 하는 가장 기준점이 문장이에요. 이 기준점인 문장이 제대로 쓰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늘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대문자로 시작해서 동사까지 들어있는데 반드시 마지막으로 가서 여러분이 full stop, 마침표라든지 exclamation mark라든지 question mark가 이렇게 있어야 이것이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두점이라고 하는 full stop, exclamation mark, question mark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중에서 하나로 끝나야 우리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구두점을 먼저 배우고요. 중간에 있는 커마 또는 세미콜론 또는 콜론 또는 하이픈 또는 대시. 자, 이게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소유격을 만드는 어파스트로피. 그죠? 이런 것들. 이게 다 구두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문장이라는 곳에 안에서 출현하는 각종 여러 가지 부호인데 그 끝은 full stop, 그 다음에 느낌표, 그리고 물음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체계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익혀야 되는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문장이고 그 안에 어떤 부호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활용되느냐 하는 부분을 반드시 익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구두점이란 글을 마치거나 쉴 때 찍는 마침표와 쉼표이다. 문장의 길이와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알맞은 위치에 적당한 점을 찍는 것이며 정확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구두점 하나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어파스트로피라고 해서 방금 얘기했죠. 이런 것들은 보세요. Mary apostrophe s shoes. 자, 메어리의 신발일 때 apostrophe라고 하죠. 단어 옆에 있는 apostrophe는 소유격의 기능을 하며 재산이나 소유물을 나타낸다.
자, 해와치 그래서 짧은 단어에 생략된 단어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사용한다. 자, 그죠? 이것을 단축형, 축약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is not 하지 않고 isn't. 그러면 이게 is not을 단축한 말이죠. 그 다음에 wasn't. 자, wasn't 그러면 was not을 단축한 말이죠. 자, 이럴 때 여기에 있는 어파스트로피를 이용해서 단축형을 만든다. 자, 두 번째, 감탄부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픔이나 기쁨이나 놀람 등을 표시했음을 알리기 위해서 끝에 찍는 exclamation mark. 그죠? Oops, Jesus, oh my God 이럴 때 마지막에 찍는 느낌표. 이것이 바로 감탄부호 exclamation mark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탄문은 그렇고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콤마라고 있습니다. 자, 쉼표죠. 콤마 그러면 얘는 콤마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쉼표인데 살짝 쉬라는 거죠. 근데 이 콤마의 기능은 동격의 기능, 나열의 기능, 그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분리의 기능, 강조의 기능, 이렇게 기능이 네 가지나 됩니다. 쉼표를 찍는 것은 거기에서 살짝 여러분이 쉬어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 좌우측이 같다는 의미의 동격,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계속 비슷한 구조를 나열시키겠다는 약속, 또는 그것을 좌우를 분리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해서 뭔가를 쓰겠다는 약속, 이런 쉼표의 기능은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콤마가 복잡한 문장에서 잠시 멈추거나 길게 열거된 문장에서 단어 혹은 단어군 사이를 짧게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분리의 콤마, 강조의 콤마, 나열의 콤마, 동격의 콤마. 자, 그 다음에 콜론이 있습니다. 콜론 그러면 콜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That is to say.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거나 뭔가 덧붙일 말이 있을 때 콜론을 찍고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콜론은 내포되는 종류를 들거나 작은 표제 뒤에 간단한 설명이 붙을 때 쓰며 저자명 다음에 저서명을 적거나 시와 분, 장과 절 따위를 구별할 때 그리고 둘 사이를 대비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좌우가 서로 뭔가 보완적 개념으로 얘는 비동사의 is처럼 생각하라 그러면 is, 이쪽과 즉 이쪽이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이렇게 해서 끝에 이렇게 쉼표가 딱 들어가죠. 요거는 컴마 등위 접속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마침표, 풀스톱보다는 좀 더 단절이 약하지만 풀스톱 바로 직전에 그러한 단절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B, and C라고 쓸 수 있는데 A, B, 그 다음에 세미콜론 C라고 써도 이 구조나 이 스트럭처는 같은 개념의 의미를 갖는다. 그럽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문장을 일단 끊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더 계속할 경우에 쓴다. 주로 예를 들어 설명하거나 설명을 추가하여 덧붙이는 경우에 사용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I'm looking forward to our next class. 나는 우리의 다음번 수업이 학수고대된다. 즉, I'm sure. 나는 확실한다. It will be a lot of fun. 그것은 분명히 재미가 있을 것임을. 그래서 이쪽과 저쪽이 서로 비슷한 개념의 부연 설명으로 그리고 좌우가 분리되어도 좋은 그러한 세미콜론은 마침표보다는 약한 그러한 단절을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스톱. 당연히 마침표. 그 다음에 exclamation mark. 퀘스천 마크는 또 다른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마지막에 찍어주는 문장의 끝자락에 있는 부호죠. 자, 맞춤어는 평서문의 문장의 끝에 쓰여 한 문장의 끝남을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물음표 8번. 물음표는 질문을 할 때라든지 의문문 등에서 끝장의 문장 끝에 사용한다. 부가 의문문의 문장 끝에 물음표가 사용되기도 해서 꼬리 의문문에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하이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하이픈 대시가 있는데요. 하이픈 그러면 짧은 걸 가리킵니다. 짧아요, 짧아. 짧다.
그 다음에 대시 그러면 깁니다. 대시 하면 깁니다. 길다. 자, 그러면 이 하이픈은 연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시는 부연 설명, 콜론처럼 부연 설명을 하는 정도의 콜론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he is a 7 year old boy 이럴 때 여기에 있는 7 year old를 하이픈으로 연결합니다.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복합 형용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시 같은 경우는 there is 이런 식으로 대시의 기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따옴표. 두 개가 있으면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하고요. 하나가 있으면 싱글 코테이션 마크를 하는데요. 얘들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사실대로, 그죠? 고스란히 옮겨놓는 방법이 되겠죠. 따옴표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가 있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 사용한다. 자, 이것이 바로 구두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시면 문장의 구성이라고 해서 문장의 구성인데, 자, 문장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 문장이다? 그렇죠. 대문자로 시작해서 동사를 반드시 가지고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끝난다. 자, 그러면 문장의 구성, 문장이란 말고요. 문장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자, 문장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죠. 주성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식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의 주성분이란 무엇인가? 문장의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수로 되겠습니다. 자, 문장의 주성분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문장의 주성분이 네 가지가 있는데 문장의 주성분인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는 것은 자, 명사, 명사구, 명사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 명사구, 명사절. 자, 그 다음에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도 있고요. 또 단어가 2개 이상 대명사로서 형성된 대명사구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명사, 명사구, 명사절, 대명사, 대명사구가 문장의 주성분이 되어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됩니다. 자, 다만 예외가 항상 언어는 존재하는데요. 이 보어는 형용사 구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목적격 보어와 주격 보어의 자리에서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 자리에서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로라고 하는 것은 동사이죠. 이 수로는 동사. 그리고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서 구동사를 형성하는 동사구, 동사와 동사구. 자, 이런 것들이 문장의 마무리 역할을 하는 수로의 역할을 하죠. 동사와 동사구. 자, 그래서 문장의 주성분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어, 목적어, 보어, 수로 4가지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살짝 좀 앞서가 본다면 주어하고 수로만 있으면 1형식, 주어, 수로, 보어면 2형식, 주어, 수로, 목적어면 3형식, 주어, 수로, 간목, 직목이면 4형식, 주어, 수로, 목적어, 목적격, 보어면 5형식. 그죠? 자, 그럼 수식 성분은 뭐냐? 여기에 수식 성분은 2가지가 있습니다. 형용사. 형용사가 보어도 될 수 있지만 수식 성분도 될 수 있어요. 형용사 구, 형용사 절. 자, 이렇게 3가지가 일단 수식 성분이 될 수 있고요. 부사, 그리고 부사구, 부사절 이렇게 애들이
수식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식이란 말이 뭡니까? 꾸며준다,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살짝 한번 우리가 마지막에 적혀 있는 품사를 한번 바라봅시다. 품사. 태권도에는 품새가 있다면 영어에는 품사가 있습니다. 품사는 parts of speech. 자, 여러분은 갑자기 수식 성분에서 왜 품사로 갔는가라고 하겠지만, 자, 설명드릴게요. 영어의 문장을 구성하는 것은 대문자, 동사,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라는 기본 골격이 있지만 그 안에 벽돌처럼 사용되어지는 이 문장 하나를 집이라고 봤을 때 그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 그리고 시멘트, 그리고 벽돌 이런 것들이 뭐냐? 그게 바로 품사입니다. 뭔가 형태를 만들어 가는데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 이것이 품사인데 영어에서는 품사가 8가지가 있습니다. 이 8가지를 어떻게 외운다? 명, 동, 형, 부, 전, 접, 대, 감이라고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의 품사가 만들어집니다. 자, 볼까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 감탄사. 총 문장 속에서 활용되어지는 도구는 8개입니다. 그 중에서 보세요. 명사, 대명사, 동사. 명사, 대명사, 동사. 얘들은 반드시 문장의 주성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 자, 여기 나오는 형용사와 부사. 이건 수식 성분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구로 절로 확장이 되더라도 똑같이 얘들은 수식해주는 말인데, 여기에 있는 명사의 역할을 명사구가 하고 명사절이 하는 것이고, 대명사의 역할을 대명사구가 하는 것이고, 동사의 역할을 동사구가 하는 것이듯이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은 단어, 구, 절의 차이만 있을 뿐 전부 기능은 똑같습니다. 단어, 구, 절의 차이. 단어 하나, 단어 2개, 동사가 포함되어지는 형용사 기능. 단어 하나, 단어 2개 이상, 그리고 동사가 포함되어지는 부사절. 자, 그래서 총 지금 현재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는 건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영어에 쓰이는 도구 8가지 중에서 5가지가 이미 그 문장의 주성분과 핵심적인 수식 성분과 주성분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럼 얘들은 뭐 하느냐?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전치사와 접속사는 연결고리예요. 명사와 명사구 또는 대명사와 대명사 사이에 전치사가 들어가서 좌우측의 명사나 대명사를 연결시키는 역할. 접속사는 절과 절이 연결될 수도 있고 구와 구가 연결될 수도 있고 뭔가 그것도 연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기능을 각각 여러분이 안다면 문장의 구성 성분을 아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써볼게요.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또는 동격의 기능을 수행한다.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죠. 명사가 그러면 명사구도 그런 거고 명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동사, 절을 형성하죠. 클로즈라고 하죠. 그래서 주절의 동사가 되느냐 종속절의 동사가 되느냐 이 차이만 있지 항상 동사는 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절을 형성한다. 자, 그리고 형용사는 명사나 또는 대명사를 수식해 주거나 보충해 준다. 부사는 뭐 하는 것이냐? 그죠? 부사 자신을 수식하거나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동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전치사는 뒤에 반드시 목적어를 가지며
홀로 서기가 안 됩니다. 전치사는 with my friend, for you, to your choice 뭐 이런 식으로 뒤에 항상 명사나 명사구 대명사들이 목적어로 등장합니다.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가진다.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구나 부사구 등이 만들어져서 수식 성분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 얘들은 병렬관계. 종속 접속사. 얘들은 종속절을 만든다. 종속절은 영어에서 몇 가지가 있느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런데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은 아무리 많아도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독립성이 없습니다. 얘들은 종속절이라고 해서 절대 독립성이 존재하지 없습니다. 독립성이 없어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반드시 여기에 문장 속에 있어야 되는 주절. 이 주절이 꼭 필수 요소고 그 주절 뒤에 이러한 종속절들이 붙어 있는 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명사. 명사를 대용하면서 명사를 대신하면서 역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수행한다. 또는 동격. 명사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죠. 자, 감탄사는 슬픔, 기쁨, 놀람 따위를 표시하는 부호나 소리나 그러한 어떠한 그죠? 예, 그런 것을 가리킨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 평상시에 배웠던 것들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여러분에 한번 써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만 이렇게 잠깐 써놓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장의 주 성분, 그 다음에 수식 성분에서 수식 성분이 형용사와 부사인데, 자,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1. 단어 하나가 부사 역할을 합니다. very good 할 때는 very는 수식어고 good은 형용사로서 보호라든지 명사를 수식해 주겠죠. 단어가 또 두 개로서 one day, someday 또는 next year 또는 last year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부사구 역할을 합니다. 또는 단어가 3개 이상이 모여도 부사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all day long, 하루 종일,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이런 게 다 수식 요소를 하는 수식 성분으로 1번 수식어는 단어들이 모여서 부사나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 두 번째는 전치사 명사. 전치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가진다 그랬으니 전치사 명사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문장 속에서 반드시 수식 성분으로 형용사구 아니면 부사구 역할을 한다. 자, 문장의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수로이며 문장의 수식 성분은 형용사, 부사가 되는 두 가지 기능인데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세 번째. 투부정사 구문. 자, 여러분. 자, 옛날 생각해서 한번 보세요.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기능 세 가지 다 될 수 있는데 명사 기능이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형용사나 부사 기능이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다재다능한 녀석이죠. 명사의 역할도 하고 형용사, 부사 역할도 하고. 근데 명사 역할을 하면 뭐 명사 구에 넣고 생각하고요. 형용사, 부사일 때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수식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 이게 바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형태가 여러분 명사, 대명사와 함께 연계되어서 문장 속에서 수식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 다섯 번째가 여기 나오는 이 형용사절. 이게 수식어고요. 여섯 번째가 이 부사절입니다. 자, 이 간단하게 여기 썼지만 잘 보세요. 문장을 항상 여러분 제일 먼저 문장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어를 기대하고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어가 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주어가 아닌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이 있죠. 얘들이 수식 성분이에요.
부사, 부사구, 부사절. 그 다음에 주어를 찾았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명사, 대명사, 명사구, 대명사구, 명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 명사구, 명사절, 대명사, 대명사구가 다 됩니다. 공교롭게도 명사절이 주어야. 그럼 단수 취급하죠. 대절, 와절, if절, 웨더절, 그리고 간접 의문문절, 복합 관계대명사절 이런 게 주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를 찾습니다. 동사 되죠? 그러면 이제 문장이 드디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 뒤에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당장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간목, 직목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문장의 주 성분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식 성분,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형용사구, 부사구의 역할을 형용사절, 부사절의 역할을 찾아야 되는데 총 6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단어 하나가 부사 역할, 단어 2개가 부사 역할, 단어 3개 이상이 부사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전치사 명사로 되어 있는 구조가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 투부정사가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 분사가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 형용사절은 형용사 역할을 한다. 부사절은 부사 역할을 한다. 전부 이게 수식 성분이야. 그러고 보니까 여기 나오는 8개의 기능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지는데 정리하면 문장의 주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수어고요. 문장의 수식 성분은 형용사, 부사이고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는 그 사이에서 여러분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게 영어의 문장이고 바로 그 안에서 하나하나 도구의 역할로 제 모습을 찾아가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품사를 한다. 이 보면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만 써볼게요. 보세요. 여기 쓰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문장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지금 짧게 배운 지식으로 우리 문장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주어를 기대합니다. 얘는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대명사 주어를 찾았네요. 물론 이 앞에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부사, 부사구, 부사절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주어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를 찾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뭘 기대합니까? 그렇죠? 동사를 기대하는데 여기 동사가 여기 있어요. 이게 수로잖아요. 수로. 주어를 찾았다. 수로를 찾았다. 이 사이에 있는 이 말은 뭐예요? 수식어지. 수식 성분은 몇 가지 기능? 2가지 기능. 형용사 구 아니면 부사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 아니면 형용사절 아니면 부사절인데 자, 영어와 국어는 어순이 반대로 돼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죠. 그럼 얘는 무엇일까요? 명사 대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 기능이죠. 근데 잘 보세요. 이때 벗은 뭐냐? 전치사입니다. 뜻은 뭐뭐 이외의 뜻입니다. 나를 제외하고 나 이외에 어느 누구도 그 모임에 어제, 첫 번째, 어제 그 모임을 참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임에 간 사람은 누구? 나뿐이야. 그 문장의 주 성분은 보시다시피 이 주어고요. 이 수어고요. 이 목적어고요.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이거하고 끝에 있는 이거는 다 수식어입니다. 얘는 이 주어를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 기능, 얘는 문장 끝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기능. 문장 속에 주어, 수로, 목적어, 주어, 수로, 보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형용사나 부사처럼 쓰이는 말. 이게 영어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는지 그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근본을 설명하면 이번 첫 번째 강의는 끝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영어에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주절, 주절은 절대 쓰지 못합니다. 주절 안 돼요. 별표 3개짜리. 앞으로 시험 문제 물지무지 나올 거예요. 주절, 주절 안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치유해야죠. 치유책 강구합니다. 주절 안 되니까 치유책. 자, 써볼게요. He is very honest, I like him.
마침표. 보세요. 대문자로 쓰고 수로도 있고 대문자로 쓰고 수로도 있고 마침표까지 있지만 얘는 문장이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왜? 주절이 두 개나 있어. 그럼 얘를 치유하는 방법은 뭐냐? 자, he is very honest. full stop. I like him. full stop.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는 무척 정직합니다. 나는 그가 좋습니다. 주절의 동사를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문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simple sentence. 또 한 가지 방법. 자, he is very honest, and I like him. 자, 여기다 and 써도 상관없어요. 그는 무척이나 정직하다. 그리고 나는 그가 좋다. 그는 무척 정직하다. 그래서 나는 그가 좋다. 여기도 주절 하나. 여기도 주절 하나. 그게 등위 접속사에 연결되었다. 단문과 단문 사이에 등위 접속사가 들어가 있다. 이걸 중문이라고 합니다. compound sentence. 얘는 simple. 얘는 compound.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s he is very honest. I like him. 마침표.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무척이나 정직해서 함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그가 좋다. 종속절, 부사절, 주절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쵸, 얘를 복문이라고 합니다. 복문은 컴플렉스 센턴스라고 합니다. 영어의 문장의 컴플렉스 센턴스. 자, 영어 문장의 주절 안 돼요의 치유책 3가지. 여러분 앞으로 이런 문장 아닌 거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박사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영어의 모든 문장의 성분은 이 3가지 아니면 안 된다.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봐보세요. 여기 중문이 중간에 들어가 있죠? 보세요. 이런 겁니다. I am free now. 자, and if you are free to. 나는 지금 한가해요.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지금 역시 한가하다면 영화 보러 가고 싶네요. I would like to go to movies. Go to the movie. 자, 그럼 잘 봐요. 이 중간에 있는 등위 접속사를 기점으로 단문이면 중문인데 이쪽에 단문. 자, and 봐봐. 이 조건절이 아무리 있어봐야 여기 주절이 있죠? 여기 단문이긴 한데 단문 앞에 if절이 있으니까 부사절, 주절 이게 뭐라고 그랬어? 복문이잖아.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단문과 복문이 섞이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섞여 있다, 복잡하게, 혼합문. 그래서 얘 또한 컴플렉스 센턴스라고 합니다. 컴플렉스 센턴스. 영어의 문장은 단문, 중문, 복문, 그리고 혼합문 이렇게 해서 4가지 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복잡한 거라도 이것이 아니면 가져오십시오. 여러분은 박사의 세계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문장의 구성 보세요. 문장의 구성. 단어들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나열하여 생각이나 느낌 또는 사실을 전달하는 한 줄거리의 말을 문장이라 하고 영어에서는 통상 문장을 대문자로 시작하여 마침표, 느낌표 또는 물음표로 끝낸다. 2. 영어의 문장 성분은 주어, 수로, 목적어, 보어, 수식어 등 이렇게 5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지는데 이때 주어, 수로, 목적어, 보어를 합쳐 문장의 주 성분이라 하고
그 다음에 3번. 문장은 필수 성분인 주어와 수로가 모두 있어야 완성된 문장으로 다만 명령문이나 감탄문, 습관적으로 주어나 수로를 생략하는 표현의 경우는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 넘기시고요. 문장 성분 주어. 한 문장의 주체를 나타내는 명사, 대명사 또는 명사 상당어구, 명사, 명사구, 명사절, 대명사, 대명사구를 가리킵니다. 이 수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동사 또는 동사구를 줄여서 수로라 하고 목적어.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인 명사, 대명사, 명사, 상당어구를 목적어로 하며 보어. 그 어원적 의미는 보충하는 것, 완전히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짐으로써 동사 뒤에서 주어를 보충하면 주격 보어, 동사 뒤에서 목적어를 보충하면 목적격 보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수식어 5번째. 문장의 주성분인 주어, 수로, 목적어, 보어를 설명하거나 꾸며주는 형용사, 형용사 상당어구, 부사, 부사 상당어구를 우리는 수식어라 한다. 그래서 기억, 형용사적 수식어는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명사, 대명사, 명사 상당어구를 수식하는 말을 가리키며 부사적 수식어는 수로나 형용사, 형용사 상당어구, 부사, 부사 상당어구를 수식하는 말을 말한다. 품사,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의 최소 단위를 낱말 또는 단어라 하는데 단어는 그 의미와 기능에 따라 분류되기도 하며 이를 품사에 분류를 한다. 그래서 영어에는 8가지의 팔품사가 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알아두기 팔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런 것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거기에 명암을 두고 알아보기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저 뒤에 팔품사, 감탄사까지. 자, 그 다음 문장 성분의 위치. 주어와 수로의 위치. 한 문장이나 절의 필수 성분인 주어와 수로는 통상 주어 뒤에 수로가 있는 어순을 취하며 이것이 바뀌면 도치라 한다. 단 의문문, if가 생략된 조건문, 부정의 강조를 위한 도치의 경우 조동사, 보조동사, 비동사 등등이 주어 앞에 쓰이기도 한다. 자, 목적어의 위치. 통상 목적어는 수로의 뒤에 쓰이며 보어의 위치, 그 다음에 주격 보어는 수로와 뒤에,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 뒤에 쓰인다. 다만 목적어의 위치가 니은, 강조를 위해 목적어가 문장의 첫머리에 오기도 하고 보어의 위치 니은, 강조를 위해 보어가 문장의 첫머리에 오기도 하는데 이때는 주어와 수로가 서로 자리를 바꾸어 도치되어 있는 것이 상례이다. 수식어 위치, 형용사는 통상 수식의 대상이 되는 명사의 앞에 쓰이며 그 다음에 기억, 형용사는 통상 수식의 대상이 되는 명사의 앞에 쓰이고 그러나 형용사 중 일부는 명사의 뒤에 쓰이는 것도 있다. 언어니까 예외가 존재하죠. 니은, 투부정사 및 분사, 형용사절과 같은 형용사 상당어구는 통상 수식어의 대상이 되는 명사의 뒤에 쓰이고 2개 이상의 형용사가 수식어가 한 명사를 수식할 경우 관사를 포함한 경우 한정사 서술을 형용사적, 수량 형용사, 기수의 수량 형용사, 일반 형용사 이런 것들의 어순을 취한다. 리얼, 수로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및 부사 상당어구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위치를 갖고 있지 않으며 다만 습관적으로 흔히 쓰이는 위치가 있는 경우도 있다. 미음,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수식어의 대상이 되는 형용사나 부사의 앞에 쓰인다. 단 인어프는 수식의 대상이 되는 형용사 부사의 뒤에 쓰인다. 형부, 인어프, 투부정사 어순이다. 옳은 기출. 자, 그 다음에 생략 5번째. 중문 또는 복문에서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라도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할 수 있다. 니은, when, after, before, if, as, though 등으로 시작하는 부사절이나 감탄문, 구어체에서는 습관적으로 주어와 수로를 생략하기도 한다. 디귿,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흔히 생략되며 또 흔히 분사절이라고 부르는 것도 주격 관계대명사와 수로 또는 접속사, 주어, 보조동사가 생략된 형태 등으로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 그거예요. 모든 문장은 항상 주 성분과 나머지 모두 수식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주 성분은 명사, 명사구, 명사절, 대명사, 대명사구. 수식 성분은 형용사나 형용사구. 근데 잠깐 명사구라고 영어에서 하면요. 첫 번째 관사 블라블라블라 명사 이런 구조. 물론 관사 없이 형용사 명사. 두 번째는 투부정사도 명사구에 속하고 세 번째는 동명사구도 명사구에 속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사절은 왓절, 대절, 웨더절, 간접 의문문이 이끄는 절. 그런 것들이 명사절을 형성한다. 자, 등장하면 이제 앞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첫 번째 시간에 문장의 주성분과 문장의 수식성분을 구분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8가지의 품사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우러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나요? 자, 잠시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